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영양실 박영미입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앉아 계시느라고 너무 힘드실 텐데요. 바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혈관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올바른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앞서 그 혈관합병증은 뭐 당뇨병이나 심혈관계 질환, 그다음 식생활, 술, 담배, 비만,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그런 위험도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정상 체중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정상 체중을 유지를 하셨을 때 혈중 지질 수치나 혈압 수치는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심장 질환, 그 밖에 각종 질환의 발생률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거가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그런 표준 체중은 어떻게 구하는가? 여기 보면은 표준 체중 구하는 공식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키에서 100을 빼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0.9를 하면 나한테 맞는 알맞은 표준 체중이 구해집니다. 그 구해진 체중을 가지고 비만도를 구해질 수가 있는데요. 만일에 110에서 120% 사이에 들게 되면은 과체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20% 이상이 되면은 비만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에 속하게 된다면 체중 감량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정상 체중을 조금 간단하게 표로 구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신장이 쭉 보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160cm다라고 한다면 정상 체중은 남자의 경우는 56.5kg, 여자의 경우는 54kg가 되겠고요. 최대 허용 체중은 남자의 경우는 62.5kg까지, 여자의 경우는 59.5kg까지 최대 허용 체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체중을 감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습관을 바꿔봅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식사는 거르지 마시고 새끼니를 꼬박꼬박 챙겨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 속도는 천천히 하셔야 되고요. 저녁 식사 시간을 너무 늦게 드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8시 이전으로 앞당겨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게 드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다음날 아침에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공복혈당이 좀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체중 조절하기도 어렵고, 그죠? 그리고 늦은 저녁에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콜레스테롤 합성도 우리 몸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녁 식사 시간을 좀 더 앞당겨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간식이나 야식을 이렇게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주의해야 되는 식품들,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문제가 발견이 된 거는 주의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염분 섭취를 제한합니다. 자, 싱거운 식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싱겁게 섭취를 했을 때는 혈압 조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심장의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평균 섭취하는 소금의 양이 20에서 25g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연세 드시고 좀 저는 짜게 먹습니다. 그러면은 30g이 넘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혈압이다라고 한다면은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소금의 양은 5g인데요. 거의 뭐 4배가량 많이 낮게 섭취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그러니까 염분 섭취 허용량이 5g이지만 식품 자체 내에도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그 2g을 빼면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소금의 양은 3g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끼니별로 배분을 하자면 한 끼니에 거의 1g 정도밖에는 안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소금 1g에 해당되는 양이 어느 정도의 양인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금의 경우는 2분의 1 작은 술이 소금 1g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장은 1 작은 술, 고추장이나 된장은 2분의 1 큰술, 그리고 토마토 케첩도 소금기가 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큰술을 사용을 했을 때 소금 1g 사용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식사 상담을 하러 오시면은 아이고 선생님 저는 싱겁게 먹습니다. 저는 짜게 안 먹어요. 딱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과연 내가 어느 정도로 정말 싱겁게 먹고 있는지 짜게 먹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국 종류 한번 보세요. 북엇국 이렇게 한 대접 드시면 1.8g의 소금을 섭취하게 되는 셈이고, 콩나물국은 1g, 김칫국은 김치가 좀 짜죠. 그래서 3.1g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맑은 국에서 찌개로 넘어갔을 때는 2배가량, 2~3배가량이 높아지게 되고요. 우리 밖에 나가서 이런 뭐 떡국이나 이런 만둣국이나 곰탕이나 뭐 냉면은 뭐 4g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 국물 요리를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혈압 조절을 잘 못하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끼니 정도는 누룽지로 대치를 해주시면은 염분을 좀 줄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이나 찌개 그릇은 작은 그릇으로, 그러니까 국대접에 드시지 마시고 뭐 밥공기로 드신다거나 좀 대체를 하시면 훨씬 더 줄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찌개 그릇은 개인용 그릇에 덜어서 섭취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절임 종류입니다. 자, 대체로 이런 김치나 김치 종류, 그리고 뭐 젓갈이나 이런 장아찌, 콩조림 이런 종류는 이렇게 소량이라도 2g 정도로 이렇게 소금 함량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국이랑 지금 절임 종류 2가지 했는데 벌써 이미 4g이 됐죠? 대략적으로. 그죠? 그래서 김치 종류 우리나라 사람들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백김치라든지 물김치 담아서 하실 때는 가능하면 조금 낮은 염도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국물 종류는 좀 짜기 때문에 건더기 위주로 드시도록 합니다. 배추김치도 잎보다는 줄기 부분이 조금 소금 함량이 좀 적게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선택해서 드셔도 되겠고요. 젓갈이나 장아찌 종류는 소량이라도 소금 함량이 많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합니다. 다음은 어육류군인데요. 자, 이런 조림 종류, 갈치구이, 꽁치구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조리를 했을 때의 소금 함량입니다. 그래서 생선 종류 조리를 하실 때는 말린 생선이나 생선 자반 종류는 좀 제한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미리 이렇게 소금 간 하시면은 벌써 2.5g의 소금을 이미 사용을 하게 된 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주의를 하시고요. 간을 하지 말고 그냥 구워서 소스를 좀 이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장에다가 뭐 레몬에다가 와사비에다가 물 조금 타가지고 조금 이렇게 생선살을 발라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섭취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소금 함량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 종류 좀 제한하시고, 햄, 소세지, 베이컨도 소금량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가공식품도 제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부나 채소 종류인데요. 마찬가지로 조림 종류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있고, 찜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아주 소량의 소금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물 종류, 이런 채소 종류를 조리를 하실 때는 나물로 하거나, 그리고 바로 먹기 직전에 소금 간을 하거나 초고추장을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소금, 이렇게 좀 짠맛이 좀 강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아침에 나물을 무쳐놓고 나서 저녁 돼가지고 딱 드시려고 하면은 이게 물기가 다 빠져서 싱거워요. 그죠? 그래서 더 뭐 이렇게 소금이나 뭐 다른 장류를 더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추나 피망, 들깻잎 같은 것은 향이 좀 강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은 소금량을 좀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간식이나 기타 식품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무심코 섭취하는 이런 패스트푸드 이런 종류는 상당히 소금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우리 그냥 한 끼 때우려고 이렇게 왕뚜껑, 상품명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컵라면을 이렇게 드셨을 때 소금 7g이나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나의 하루 섭취량은 얼마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하는 이유는 당뇨병 환자분들 아마 오셨을 텐데, 당뇨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루에 섭취해야 될 양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양을 구하는 공식을 조금 알려드릴 건데요. 앞서 표준 체중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었고, 또 이 공식도 하나 더 있긴 한데, 표준 체중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25 내지 30 정도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 칼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5에서 160cm예요, 키가.
그리고 체중이 53에서 54kg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은 한 1600칼로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0에서 175 사이, 여기는 오타인데 165. 이런 식으로 보통 1600에서 2000칼로리 정도 요 사이에 보통 어르신들은 다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양이기 때문에 나누기 3을 하면은 한 끼니 먹어야 되는 양이 대략적으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1600이면은 대략적으로 한 끼니에 500칼로리 정도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자주 섭취하는 음식의 열량을 한번 보면 밥 한 공기는 한 300칼로리예요. 그리고 라면 하나 끓여서 딱 먹으면 500칼로리입니다. 거기다가 반찬도 몇 개 딱 해서 먹으면 벌써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무심코 섭취하는 이렇게 떡 종류, 떡, 인절미 3쪽 먹었을 때가 100칼로리고, 고구마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십니다. 감자 고구마 삶아서 드시는 거. 이런 거 몇 개 안 먹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고구마 한 3개 정도 드시면은 벌써 한 끼 식사하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자판기 커피도 많이 드시는데요. 커피 한 잔 딱 드시면 50칼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커피도 위에다가 생크림도 올리고 우유도 좀 타고 그래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맛있게 달짝지근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요런 것들은 벌써 한 잔 드셨을 때가 400칼로리입니다. 그러니까 후식으로 딱 한 잔 딱 드시면은 벌써 2끼 식사를 하게 된 셈입니다. 자, 그리고 적절한 과일 섭취가 요구가 되는데 과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무기질, 이런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기는 하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이라면 너무 지나치게 섭취를 했을 때는 혈당을 높일 수가 있고 체중도 불리고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중성지방 수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만 드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고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시지 않도록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0칼로리에 해당되는 과일의 종류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요 중에서 골라다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드시는 거가 적당한 분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혈당 조절이나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이러한 설탕이나 꿀,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혈당 안 오르고 그리고 칼로리가 없는 종류는 이런 잎차나 녹차, 홍차, 보리차, 옥수수차, 둥글레차 같은 거 많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당뇨 식사를 좀 맛있게 먹는 방법인데요. 설탕을 많이 사용하면 아무래도 혈당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식초나 겨자나 이렇게 향이 좀 강한 양념 종류를 사용하시면은 좀 음식을 좀 맛있게 조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양하게 식품을 선택하시고 가공식품은 가급적 제한하시고 그리고 반찬에서 단백질 반찬, 불고기, 사태찜, 장조림, 연두부, 순두부, 계란찜, 콩 종류라든지 이런 단백질 반찬도 끼니 때마다 한 가지씩 꼭 챙겨서 드시고 채소나 해조류 같은 것도 충분하게 드십니다. 그리고 신선한 재료나 제철 식품을 이용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 환자분에 있어서 특수한 상황의 식사요법인데 간식을 하실 때는요. 과자나 떡이나 빵 종류는 살도 금방 찌고 열량도 상당히 높고 당분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보다는 적당한 양의 과일과 우유를 섭취하는 거가 훨씬 더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외식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외식을 할 때는 음식의 양을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셔서 과식을 하셨다면은 운동량을 늘리셔야 되겠죠. 그리고 음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름진 음식보다는 찜이나 구이 종류를 선택하는 거가 좋겠고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이 계신다면 주사 시간과 식사 시간을 지켜서 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째는 알코올 섭취를 제한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다 모두 해당됩니다. 지나치게 과다한 알코올 섭취했을 때는 체중 불리고 혈압 높이고 중성지방 수치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양은 맥주는 한 350ml로 한 잔, 와인은 150으로 한 잔, 소주는 소주 잔으로 한다면 한두 잔 정도가 되겠고요. 양주도 양주 잔으로 한 잔 정도가 적절한 양이 되겠습니다. 과음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6번째는 섬유소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겁니다. 섬유소 섭취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것을 좀 충분하게 드시는 건데 야채나 해조류, 김, 미역, 다시마 이런 해조류에 좀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매 끼니 때마다 2가지 이상씩 섭취를 해주시고 밥은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으로 그리고 콩밥으로 흰빵 대신엔 잡곡빵으로 그리고 과일도 하루 한두 번 섭취하는데 주스 형태로 보다는 이렇게 생과일로 섭취했을 때가 훨씬 더 섬유소 함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7번째는 포화지방산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피 속의 기름때를 줄이시려면 포화지방산, 나쁜 지방산의 섭취를 줄이셔야 되는데요. 자,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은 식품은 자, 삼겹살, 갈비, 베이컨, 닭고기 껍질, 버터, 치즈, 생크림, 초콜릿, 팜유, 코코넛 기름, 그리고 우리가 즐겨서 섭취하는 커피 프림, 그리고 마가린, 쇼트닝 이런 쪽에는 나쁜 지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불포화 지방산,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지방은 대두유, 올리브유, 참기름, 들기름에 많이 들어있지요. 그래서 포화 지방산보다는 불포화 지방산을 선택하시는 거가 훨씬 더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갈비구이보다는 당연히 사태찜이 지방이 적겠고, 그리고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치킨으로 기름에 튀기는 것보다는 전기구이 통닭으로 껍질 부분 제거해서 감자튀김보다는 찐감자, 튀김우동보다는 메밀국수, 군만두 형태보다는 찐만두나 물만두, 생선을 튀기는 것보다는 생선구이가 훨씬 더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8번째는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고지혈증 환자분들, 당뇨 환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 않더라도 하루에 200mg 미만으로 좀 제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주의해야 되는 식품으로는 이렇게 계란 노른자, 간이나 곱창, 젓갈 종류, 이런 사골국이나 곰탕, 보신탕, 이런 탕 종류, 그리고 소기름, 베이컨, 그 다음에 과자 종류 튀길 때 사용되는 코코넛유나 야자유나 팜유, 마가린, 쇼트닝, 프림 이런 종류가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절대로 못 먹는가?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제한식품인 거기 때문에 횟수와 양을 줄여서 드시면 섭취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난 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외식을 하실 때 콜레스테롤 함량 표입니다. 제가 아까 200mg 미만으로 줄여서 섭취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보신탕 같은 경우는 거의 3배가량 높게 되겠고요. 선짓국, 순댓국, 추어탕, 닭곰탕 마찬가지로 200mg 한 그릇 드셨을 때 높게 됩니다. 그래서 외식하실 때 잘 선택해서 드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은 좋은 기름을 사용합니다. 요즘에 올리브유, 포도씨유 다 잘 사용들 하고 계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진하게 파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나쁜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포화지방산. 그래서 코코넛유, 버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커먼 게 이렇게 막대기가 길게 늘어져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줄이시고요. 올리브 기름이나 우리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기름, 이런 것들, 요 3가지 종류, 좋은 기름을 소량씩 사용하시는 거가 좋겠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다음은 이제 외식의 요령입니다. 자, 외식을 하실 때는 한정식이나 불고기 정식, 생선 정식, 비빔밥, 쌈밥, 김밥, 초밥, 회덮밥, 이렇게 여러 가지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거, 그리고 기름지지 않고 담백한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한되는 메뉴로는 당연히 찌개 같은 경우는 소금 덩어리죠. 이런 것들, 중국 요리, 탕 종류,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 제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밥상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렸던 거를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게 바로 최고의 밥상입니다. 우리가 늘상 섭취하는 거, 그렇죠? 이런 잡곡밥에다가 말국에 나물 종류의 생선 종류의 그리고 간식으로 적당한 분량의 과일 섭취하는 거가 최고의 밥상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식사량을 지키시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시고 싱겁게 드시고 그리고 기름기 많은 거 좀 줄이시고 고루고루 드시고
그리고 채소 같은 거 많이 드시고 정상 체중 유지하도록 체중 조절 잘 하시고 그리고 절주하시는 거 이 8가지를 꼭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